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또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잠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만은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각 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당을 해서 60석을 가진 캐스팅 포트 역할을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일단 뭐 저 논의가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이 선거 전에 한번 있었다라고 하는 박지원 지금 물러나셨죠 전 대표와 저 김무성 바른정당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고문인가요? 그 당시 선대위원장 간에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 말로는 본인이 쪽에서 그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바른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안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시 지금 또 양쪽의 주호영 바른당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의 대표 권한 대행하는 주승용 두 분 다 주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두 분의 이제 주승용 대표 대행께서 먼저 그거를 통합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뭐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 정체성이 좀 맞는지 문제를 가지고 우선 검토가 될 문제도 되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현 가능성은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이번 선택의 의미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그 표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호남 지역의 기반의 23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정당하고 그거를 통합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하고 원래 감정적으로 지금 분당돼 있다는 게 공동적 인식인데 어떻게 하든 협치하고 연정하는 모습을 추구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인지를 국민의당이 그 부분을 위에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민심 자체를 잘 살피는 게 먼저 아닐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전국 주도권을 호락호락 민주당에게 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주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는데 두 분 당의 관계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40명의 지금 이런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180명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당의 외연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지금 20석이지만은 거기도 지금 교섭단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선거 때도 선거 끝나면 통합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미리 좀 해주는 것이 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이 서로 합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은 막상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로 지지 기반 지역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념적으로 중도 온건 보수라는 점에서 또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은 많습니다만은 막상 당과 당의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일은 전체 의원들과 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안한 척의 진이라든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체 의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두 당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 얘기라서 좀 신빙성을 갖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지금 이정규 교수님은 가능성 이제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낮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통합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아닌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시나리오가 지금 먼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국민의당에 보면은 두 갈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 뿌리다. 그것은 서로 통합을 하든지 연정을 하든지 뭔가 그런 걸 제의한 셈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의당 내에는 여당으로 갈까요? 야당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두 갈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국민의당의 주승용 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둘 다 원내대표지만 대표 권한대행이요. 당의 현재 공식적으로는 당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당의 오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주주 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주 회동 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선거 이후에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당은 저 두 당이거든요.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 의석이 이번에 또 늘지 않았습니까? 100석이 넘는 거로 늘었는데 두 당이 합치면 60석이 되니까 뭔가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뭔가 이 동병상련 위기에 처한 동병상련 입장에서 만나서 뭔가 좀 뭐가 있을 것처럼 군불을 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나 결국에는 저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당이.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서로 노선과 이념이 상당히 다르고 특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하나는 지적적인 여러 가지 이념적인 그런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고 결국에는 서로 야권으로서 서로 연대를 하면서 같이 가는 뭔가 서로 동병상련 연대하는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뭐냐면 여권이 지금 현재 뭔가 이 협치를 해가지고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통합이라든가 이런 연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인위적 정계 개편을 당장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야권과의 협치를 잘하는 방안을 오히려 연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래 의석수와 그다음에 투표율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한쪽은 제일 이 여당인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땡기는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이제 그 의원들이 지금 그게 빨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른정당은 또 본래 한 뿌리였던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금 개별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그 주호영 대표도 시인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 오파가 오고 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0석이잖아요. 한 명만 어찌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했는데 이번에 호남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잖아요. 뭔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그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의 호남당이라는 부분들을 뭔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이번 대선에서 가졌고 이 전국에 골고루하게 그 20%를 넘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보 문제 때문에 이 통합이 어려울 거다 그러지만 그 부분을 최소한의 어떤 이 서로의 정책으로 놔두고 저 두 당은 합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각이 공존하는군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떨어진 대선 후보들 동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내내 이제 뭐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피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좀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회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간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지. 그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흐물흐물해가지고는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대표님 향후 거쳐야 되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행보는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가지겠습니다. 향후 당에서의 역할은 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가지겠습니다. 재충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대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재충전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후보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당의 당과 조직의 역량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집권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2012년
대선을 치러본 사는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가 승리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쭉 이렇게 보시니까 야 이거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을 이 교수는 이 의원은 역량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선거에 떨어진 충격도 큰데 좀 이게 재충전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이렇게 언론이 또 이렇게 자꾸 들춰내네요.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제 전 후보는 이제 미국으로 갔고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 국내 어딘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탈권위 소통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 하실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분위기가 안철수 후보는 미국에는요 아주 아슬아슬한 차로 떨어져도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버려요. 힐러리 클린턴이. 네, 그 옛날에 다 그랬어요. 고아 부통령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재충전해서 다시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수를 제가 말릴 생각은 없는데 옛날에 DJ 대통령의 모습이 뭐 있었어요. 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영국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오는 모습하고 재충전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다는 거랑 너무 좀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처절한 반성도 하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진핑도 하방했잖아요. 지방 하방. 하방에 내려가서 진짜 이번에 리더십을 제대로 못 보여줬잖아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못한 게 더 커요. 그런 점에서 내가 뭐가 부족했나. 진짜 어떻게 보면 TV 토론에서도 좀 말을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믿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더 밑으로 시진핑처럼 하방으로 내려가서 바닥 경험도 하고 외국의 정치 현장이나 산업 현장 좀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귀해야 되는데 잠깐 재충전한다 온다고 그러고 또 홍준표 후보도 아들 집에 간다는데 아들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결혼해서 결혼식장을 못 갔잖아요. 근데 신혼집에 가서 한 달씩 그거 있으면 둘째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따로 학교를 등록해가지고 조금 푹 좀 숙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아젠다를 갖고 또 와야지. 뭐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 비껴주고 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처절한 반성을 좀 하고 처절한 반성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 건가. 이런 거를 해야지. 다시 나라를 좀 제조한다는 차원에서 좀 봐야지. 어디 잠깐 쉬었다가 아들 집에 갔다 온다는지 어디 뭐 소풍 갔다 온다는 것처럼 한다는 게 대선 주자로서 저는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유가 재밌어서 저는 뭐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홍준표 후보가 자꾸 이제 종편을 보고 종일 편파 방송이라고 막 자꾸 그러는데 근데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좀 통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처럼 그 국민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좀 저는 본인 입으로 한 얘기니까 본인 얘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안철수 후보는 정말로 통렬하게 되짚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저는 저 패한 후보들은 가능하면은 그 좀 홍준표 후보 말처럼 패전지장은 유구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통 크게 지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한마디 덕담하고는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게 지금 필요한 행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그 후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진이 계속 될 거예요. 그 여진 속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